안녕하세요 여러분, 고기빙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로잉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런 방식을 찾았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은 드로잉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부터 말씀드리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로잉이란 게 피사체, 사람이나 사물을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그리는 과정이잖아요. 이 눈으로 이 피사체를 어떻게 관찰하는가, 눈으로 보는 시각, 어떠한 관점을 어느 것에 초점을 둘까라는 걸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미래, 두 번째로 덩어리, 세 번째로는 실루엣. 각각 관점에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드로잉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래를 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몸 크기가 작고 팔이 갑자기 길어진다거나 다리가 막 갑자기 짧아지면 이건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이상한 무언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싶은 건 사람인데, 사람의 비례를 갑자기 잘할 순 없잖아요. 다양한 사람들 보고 그 비율을 파악하면서 그 인체 비례에 익숙해지는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 크로키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인체 비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몸이 있습니다. 팔등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몸의 반을 나누면 사타구니가 됩니다. 이 위치는 사타구니. 그리고 요 반을 나눈 것 중 상하체 나눠서 설명할게요. 상체 또 반을 나누면 이는 유두가 됩니다. 젖꼭지.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반을 나누면 얼굴이 되고, 또 유두에서 사타구니 중간을 딱 나누면 허리, 배꼽의 위치가 되고, 또 팔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팔꿈치의 위치가 되겠죠. 겸사겸사 겹치는 부분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체 쪽으로 내려가면 하체에서 반을 나누면 무릎의 위치가 되고, 또 여기서 반을 나누면 손끝의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무릎에서 또 발끝에서 나누면 종아리와 여기 발이 나오겠죠. 이런 간단한 비율을 이제 바로 외우고 그릴 순 없겠죠. 이 비율을 맞추는데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미래 크로키입니다. 간단하게 너무 어려우시면 사진 위에다가 한번 방금의 비례를 맞춰볼게요. 나는 인체는 반으로 또 나눌 수 있겠죠. 사타구니가 있으니까 사타구니 2분의 1 부분에 사타구니가 있고, 상체의 비율부터 먼저 잡아보자면 이렇게 인체 선이 있으면 반은 유두, 또 여기서 반을 나누면 얼굴, 그리고 유두에서 사타구니 반을 나누면 배꼽, 허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 비례도 한번 이렇게 뒤로 빠지니까 짧아지는구나,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도 보시면 다리의 반은 무릎 위치하고 여기에 반은 종아리가 위치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사진 위에다 그려봤으면 한번 옆에다가 그려볼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동세 같은 걸 선으로 그어줍니다. 큰 비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반을 나눕니다. 유두가 있겠고, 여기에 또 반을 나누면 얼굴이 있겠구나. 또 반을 나누면 허리가 있고, 팔이 이런 식으로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구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거죠. 간단한 위치 정도 파악해준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뼈대 위에 어떤 걸 붙여야 되겠습니까? 살을 붙여야죠. 이 우리 치킨에도 뼈가 있으면 여기 살덩어리를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다음은 덩어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덩어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딱 보이는 그대로의 튀어나온 느낌. 이런 상체의 부피보다 하체의 크기가 좀 더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뭔가 이쪽 다리는 좀 앞으로 뻗은 느낌이 들고, 얘는 뒤로 빠진 느낌이 드네요. 비례를 일일이 계산하기 어려우시다면 얼굴과 상체의 크기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좀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죠. 몸통의 굵기와 팔의 두께를 비교해 보면서, 아, 생각보다 팔은 되게 얇았구나, 그리면서 습관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다리를 너무 굵게 그린다거나 이런 부분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렸던 뼈대 위에 파란색으로 덩어리를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머리 동그라미로. 그럼 아까 전에 선만 있었던 상태보다 조금 더 나온 것 같은
이 흰 공간에 뭐가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런 뼈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더 약간 덩어리를 잡기 쉬울 거예요. 관찰해주세요. 이런 흐름들을. 허벅지 위에 덩어리가 되게 강하고 여긴 되게 좁아지고 다시 종아리에서 한 번 더 잡히는구나, 덩어리가.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런 느낌? 이런 허벅지가 두툼한 느낌. 팔은 되게 얇은 느낌. 이런 느낌적인 부분을 최대한 표현하는 느낌. 근데 좀 부드러운 선을 쓰면 더 뭔가 이런 형태를 잡을 때 입체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들의 방향. 얼굴은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또 몸통은 왼쪽을 바라보고 있네. 방향이 잘 보시면 다르거든요. 이런 방향을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형태까지 잡아주었습니다. 여기에 봐서는 약간 어설픈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치킨 존재는 하지만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거죠. 정확한 이 치킨의 형태를. 실루엣인데요. 이 실루엣은 물체가 보이는 외곽선을 눈으로 따라가주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각 부분별로 더 둥글거나 직선인 부분이나 둥글고 직선, 둥글고 직선, 둥글고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큰 선 안에서의 디테일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바로 디테일을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비율과 입체감, 방향성 같은 거를 놓치기 쉽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비례와 덩어리 잡기를 통해서 기본적인 몸의 방향성과 얼굴의 방향성, 인체의 비율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실루엣을 이렇게 따줄 수 있습니다. 둥글게만 표현했던 부분을 요 앞쪽으로 할수록 여기는 조금 한번 막힌 느낌이죠. 한번 들어가는 거. 또 이마에서 나오네. 또 눈에서 들어가고 광대에서 나오고 입에서 연결되는 부분 들어가 있구나. 여기 나오고 턱과 이어지는 이 팔의 부분은 되게 좁네 하면서 그런 외곽선을 신경 써주면서 곡선의 부분과 뻗어있는 선 그려주는 거죠. 아까 전엔 그냥 단순한 원통으로 그렸던 부분들을 이 단계에서 더 디테일하게 비례나 입체감은 앞에서 다 잡아줬기 때문에 더 수월하게 실루엣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간다는 느낌으로 생각해주시면 더 쉽게 드로잉을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순서긴 하지만 또 이렇게 순서를 다르게 바꿔보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관찰해서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완성도가 있게 나오지 않을까, 그림이. 이거를 기반으로 또 다른 사진과 함께 여기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비례를 잡아보겠습니다. 인물의 손과 끝을 잡아주고 또 반을 나누면 사타구니. 여기 반은 무릎이고 그래서 몸이 이렇게 있으면 또 반은 무두 그리고 얼굴. 무두와 사타구니 사이는 배꼽이 있고 팔 길이를 대략적으로 잡아줄게요. 뼈대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또 투명도를 약간 낮춰서 이게 빨간색으로 덩어리를 잡아볼게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갈비뼈의 형태, 가슴의 형태, 골반, 허리의 덩어리, 허벅지의 두께감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여기에서 투명도를 약간 낮추고 실루엣을 파란색으로 잡아볼게요. 똥머리를 하고 있는 디테일한 특징을 이렇게 뭐 이마랑 광대, 턱까지 이어지는 곡선, 목이 들어간 느낌, 목과 등이 이어지는 실루엣, 그리고 가슴과 이어지는 배의 실루엣, 그리고 모델의 팔이 곡선, 치마가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있네요. 그리고 허벅지의 뒤가 더 곡선으로 둥근 느낌, 종아리, 발이 이렇게 꺾여 있네요. 이 세 단계로만 나눠도 굉장히 안정감 있는 드로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실루엣 잡아보셨으면 또 위에 추가적인 내부 디테일을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죠. 이런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면 좀 더 자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드로잉은
어떤 시각으로 피사체를 바라보는지의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뼈대, 덩어리, 실루엣. 기본 틀을 만들어주고 그 틀 위에 또 다른 틀을 세우고 이런 느낌이라 기반을 단단하게 다진다는 거. 다지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의 순서는 개인마다 편한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보시면서 각자 맞는 드로잉 방식을 찾을 수 있다. 이 영상에서 주된 설명을 해드린 건 제 익숙한 방식이었고 여러분들의 익숙한 드로잉 방식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3가지 관점을 통해서. 자, 지금까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모작을 하는지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간단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나누는 영상 많이 찍어보고 싶네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점이나 여러 가지로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안녕.